나이가 들수록 곁에 두는 사람을 가려야 하느니라. 젊어서는 많은 인연이 힘이 되지만 늙어서는 한 사람의 잘못된 인연이 남은 생을 흔든다.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가슴에 새긴 말입니다. 젊을 때는 인연이 많을수록 좋다고 여깁니다. 사람이 많으면 든든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많은 인연보다 좋은 인연이 더 중요해집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인연이 남은 생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39살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인연을 다시 가려야 했습니다.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절박하게 배웠습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얻은 지혜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인연을 끊는 것이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모든 인연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가려서 곁에 두는 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끊어야 할 인연을 끊지 못하는 것은 정이 아닙니다. 미련입니다. 그 미련이 남은 날들을 갉아먹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았기에 가차없이 가려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관찰하고 깨달은 나이 들어 끊어야 할 5가지 사람의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곁에 있다면 오늘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구별이 당신의 노년을 맑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을 탓하는 입은 늙어서도 변하지 않느니라. 그 입버릇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의 마음도 어두워진다. 반성할 줄 모르는 자는 평생 같은 자리를 맴돈다. 그 맴돌매 당신을 끌어들이지 말라. 정약용이 유배 중 가장 안타까워한 사람의 유형이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오랜 세월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도 항상 남 탓이었습니다. 세상 탓이었습니다. 때를 잘못 만난 탓이었습니다. 자신의 허물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입버릇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러했고 10년이 지나도 그러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성이 없으니 배움이 없습니다. 배움이 없으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 굴레가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같은 실수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 곁에 오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정적인 말이 반복해서 귀에 들어옵니다. 세상이 잘못됐다.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 시대가 잘못됐다.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시선에 물듭니다. 밝았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웃음이 많던 얼굴에 그늘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했을 뿐인데 어느새 자신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흐린 물에 담긴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그릇도 흐린 물에 오래 담겨 있으면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또렷했던 그릇의 빛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탁해집니다. 부정적인 기운도 그러합니다. 곁에 오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기운에 물듭니다. 정약용은 이런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딱한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까지
그 어두움에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그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부정적인 기운을 떨쳐낼 힘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다시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그 기운이 더 깊이 남습니다. 한번 어두워진 마음이 다시 밝아지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더욱 이런 인연을 가려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어두움 속에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입만 열면 남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세상에 대한 불평을 듣게 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조금씩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맑은 마음을 위해서, 당신의 남은 날들을 위해서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는 입은 늙어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 입버릇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의 마음도 어두워진다고. 반성할 줄 모르는 자는 평생 같은 자리를 맴돈다고. 그 맴돌매 당신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익 앞에서 안면을 바꾸는 자는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느니라. 돈으로 시작된 관계는 돈이 끝나면 함께 끝난다. 늙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이니라. 그 곁에 오래 있으면 재산도 마음도 모두 잃는다. 정약용이 권세를 잃은 뒤 가장 뼈아프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이 권세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친분을 자랑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배를 떠나며 권세를 잃자 그 많던 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따뜻하게 대하던 이들이 오늘은 모르는 척 지나쳤습니다. 이익이 사라지자 관계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정약용에게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익 앞에서 안면을 바꾸는 자는 처음부터 진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관계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익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노년에는 왜 더욱 이런 인연을 경계해야 합니까? 노년에는 재산과 안정이 쌓여 있는 시기입니다. 평생 모은 것이 있습니다.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런 자들에게 더 큰 표적이 됩니다. 마음을 내어주면 재산까지 내어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말로 다가옵니다. 정성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인배는 이익으로 모이고 이익으로 흩어진다는 것을 정약용은 거듭 깨달았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친구처럼 굽니다. 이익이 없으면 남처럼 변합니다. 방해가 되면 적처럼 대합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어제까지 다정하던 사람이 오늘은 차갑게 돌아섭니다. 돈 문제가 얽히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따뜻하던 사람도 돈 앞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알아채야 합니다. 그 순간이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연과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이익이 없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함께합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도 곁에 있어줍니다. 하지만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차이를 노년에는 더욱 예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다정하다가도 돈 문제 앞에서는 계산이 빨라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이익 앞에서 안면을 바꾸는 자는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다고. 돈으로 시작된 관계는 돈이 끝나면 함께 끝난다고. 늙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이라고. 그 곁에 오래 있으면 재산도 마음도 모두 잃는다고 했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느니라. 그 사람은 당신의 기운을 가져가는 사람이다. 나이 들수록 그 기운을 지켜야 한다. 사람을 만난 뒤의 마음이 그 관계의 진실을 말해준다. 무거워지는 마음을 무시하지 말라. 정약용이 유배 중 조용히 알아챈 사실이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어떤 일을 만나고 나면 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난 날은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다른 만남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좋은 이들과 만난 날은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무언가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만난 날은 달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무언가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차이를 알아채고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기운을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는 동안 알게 모르게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몸이 피곤해집니다. 좋은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만남이 끝난 뒤 유독 지친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사람을 만난 뒤의 마음이 그 관계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만나고 나서 가벼워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무거워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무거워지는 마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오랜 인연이라서, 정이 들어서, 끊기가 미안해서 그 마음의 신호를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 외면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자신이 소진됩니다. 노년에는 기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한정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루의 기력이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기력으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 한정된 기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기운을 빼앗는 관계에 그 기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메마른 우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 물이 차오르지 않는 우물이 있습니다. 내려도 내려도 빈 두레박만 올라옵니다. 그 우물에 계속 두레박을 내리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기운을 빼앗는 관계가 그러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쏟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쏟을수록 더 마릅니다. 정약용은 만남 후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는 조용히 줄여갔습니다. 화내며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남은 기력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들을 돌아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유독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력을 당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에게 쓰십시오. 기운을 빼앗는 관계에 더 이상 시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당신의 기운을 가져가는 사람이라고. 나이 들수록 그 기운을 지켜야 한다고. 사람을 만난 뒤의 마음이 그 관계의 진실을 말해준다고. 무거워지는 마음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례함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나이 들수록 예를 더 지켜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늙음을 핑계로 함부로 구는 자를 가까이 두면 당신도 그 무례함에 물든다.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적용한 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몸가짐과 예를 갖추려 했습니다. 늙었으니 이제 편하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매무새 하나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갈하게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어른의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주변에는 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핑계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늙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 채통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이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 무례함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례함이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예를 더 지켜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젊을 때의 실수는 세월이 가르쳐줄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무례함은 더 이상 고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늙음은 무례함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어른과 늙음을 핑계 삼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진짜 어른은 나이 들수록 더 신중해집니다. 더 예의를 갖춥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핑계 삼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이를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 내 말이 옳다고 합니다.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 존중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오래된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나무일수록 가지가 더 정갈하게 다듬어집니다. 헛된 가지는 스스로 떨어지고 단단한 줄기만 남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불필요한 것들이 가지치기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품격도 그렇게 더 정갈해져야 합니다. 쓸데없는 말은 줄어들고 함부로 하는 행동은 사라지고 더 단단하고 더 깊은 모습만 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래된 나무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입니다. 늙음을 핑계로 무례해지는 자를 가까이 두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무례함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불편하던 것이 점점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품격까지 함께 끌려 내려갑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말투가 거칠어집니다.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그 물들물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나이를 핑계로 함부로 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존중받기를 바라면서
정작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당신의 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이 들수록 더 품격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보여준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례함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예를 더 지켜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늙음을 핑계로 함부로 구는 자를 가까이 두면 당신도 그 무례함에 물든다고 했습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의 마음 속에는 감사가 없느니라. 감사 없는 자리에 오래 베풀면 결국 당신만 마른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는 처음부터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상책이니라. 늙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정약용이 유배 중 가장 가슴 아프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 어려운 처지에서도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진심으로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고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도와줄 때는 고마워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도움이 이어지자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더 받지 못하면 오히려 서운해했습니다. 왜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100번을 도와줘도 한 번 못 도와주면 원망합니다. 1000번을 베풀어도 한 번의 실수는 평생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베푼 모든 것은 잊혀지고 못해준 한 가지만 남습니다. 노년에는 베풀 수 있는 것이 더욱 한정적입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 한정된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리에 계속 쏟아붓는 것은 자신을 마르게 하는 일입니다. 독항아리에 꿀을 붓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꿀을 부어도 독항아리는 그것을 담아두지 않습니다.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부어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꿀만 버리는 것이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베풀어도 그 사람 안에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것만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는 처음부터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이미 맺어진 관계라면 더 늦기 전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사람,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 마음을 다시 돌려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쓰십시오. 그 구별이 남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베풀 곳을 가려야 그 베풀미 빛을 발합니다. 아무 곳에나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도움을 받고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해주지 못하면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푼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못해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귀합니다. 그 귀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쓰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이.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다고. 감사 없는 자리에 오래 베풀면 결국 당신만 마른다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는 처음부터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늙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인연을 가리는 것이 노년의 품격이다. 나쁜 인연을 비운 자리에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 그 비움이 남은 생을 맑게 한다. 정약용이 18해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분별이 남은 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돌아보십시오. 입만 열면 남 탓하는 사람, 돈 앞에서 안면을 바꾸는 사람, 만날 때마다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 늙어감을 핑계로 무례해지는 사람, 도움은 당연하고 고마움은 모르는 사람. 이 중 하나라도 당신 곁에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옳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이 외로움이 아닙니다. 더 좋은 인연을 위한 자리 비움입니다. 나쁜 인연을 비운 자리에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 비움이 남은 생을 맑게 합니다. 지금 당신 곁의 인연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천천히 거리를 두십시오. 화내며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히 멀어지면 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씨앗을 심을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곳에 씨앗을 뿌릴 수는 없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도 그러합니다. 좋은 인연에게 그 시간을 쓰십시오. 좋은 인연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풍요롭게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을 가리는 것이 노년의 품격이라고. 나쁜 인연을 비운 자리에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고. 그 비움이 남은 생을 맑게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맑은 인연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